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누군지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법무장관이 누구고 검찰총장이 누군지 다들 알게 되었고, 이제는 판사 이름을 넘어서 검사 이름까지도 알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정치 논평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제가 검사 이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조차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나야 그가 구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는 야당 대표로서 군림하고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당의 거대 대표로서 권력을 잡고 있으니 검찰이 탄핵을 시키기 어렵고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또한 탄핵될 가능성이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현재 차고 있는 권력을 모두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권력의 상징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10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선거법 재판입니다. 9월 중순쯤 검찰 측에서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형을 하면서 이재명 측의 최후 변론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이재명 측에서 불렀던 증인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사가 증인을 신문하니 당연히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렀겠죠.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사안, 즉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과 백현동 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그 증인을 불러낸 것이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관련 재판의 판사는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9월 6일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므로 10월 초 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처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소된 지 2년 만에 대선 이후 기소된 것 중 처음으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과 백현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측이 신청한 증인 오모 씨가 등장했습니다. 오모 씨에게 이재명 측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 훈령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이재명 측 증인의 모순된 진술. 이재명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압을 주장하며 이번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국무총리 훈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오모 씨는 국무총리 훈령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 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문책받은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기억할 수는 없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직원들에게 공지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이는 문책받은 사례를 들어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증명하려는 이재명 측의 주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문책받은 사례를 들어야 할 부분에서 문책은 없고 같이 한 경험은 있다. 는 오모 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내용이었다. 변호인 측이 이를 다시 묻자 오모 씨는 기억할 수는 없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직원들에게 공지된 구체적 내용을 인지할 수 있다 고 답변을 번복했다. 이러한 답변은 이재명 측의 논리를 강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측의 변호인은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질문을 바꾸려 했으나 오모 씨의 일관성 없는 진술은 상황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다. 변호인은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다며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외압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또한 성남시 출입 기자였던 한겨레 김모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성남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빈번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모 씨는 국가 시책에 대한 사항이라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고 답변하여 갈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이재명 측은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외압을 주장하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일관된 증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외압 여부와 이에 따른 개발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 그리고 검찰의 대응은 앞으로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고 말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 행위가 형법에 어긋난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밝힌 것으로 향후 검찰 차원의 고발 등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검사들을 소환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말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손 놓고 두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게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강백신, 김영철, 어미준, 박상용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총장은 기자회견과 원내회의 등을 통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강력한 논평을 담고 있으며 독자들에게 법과 관례의 충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